안녕하세요. 주인씨필름의 주인씨입니다. 현재 영상 제작에 필요한 강의를 하고 다니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시네마틱 장르를 토대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는 시네마틱 여행 영상 그리고 시네마틱 브이로그를 만드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시네마틱 영상이란 거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작기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먼저 시네마틱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시네마스러운, 즉 영화스러운 느낌 혹은 전문성이 느껴지는 영상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인씨 필름이 이번 컨텐츠를 기획할 때 화려함과 테크닉을 잘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주제가 바로 마술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운용되는 모든 장비나 소품 그리고 장소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촬영을 진행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편집을 할 때의 흐름까지 미리 준비를 하는 단계가 바로 기획이라는 단계인데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꼬리물기식의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탄탄한 기획을 만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 노하우를 이번에 제작한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씨는 이번 마술 시네마틱 영상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점으로 장소 선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마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장소, 여러분들은 어떤 분위기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마술사가 있는 무대의 뒷 배경은 뮤지컬 공연장에 있을 법한 버건디 색상의 커튼이 쫙 늘어져 있고 바닥은 강당 같은 장소에 무대 바닥같이 나무가 깔려있는 느낌이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섭외한 마술사 분께서 제가 원했던 스타일의 장소를 이미 알고 계셔가지고 덕분에 무리 없이 좋은 장소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안 들어오는 깜깜한 방에서 문을 조금만 열어도 그 빛이 세게 느껴지는 느낌같이 어두운 장소에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빛으로 출연자의 실루엣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의 다양한 연출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마술사분이 사용하실 소품 중에 LED 그리고 실제 불을 활용한 퍼포먼스들이 있어서 빛이나 조명이 없다면 완전히 깜깜할 수 있는 그런 실내 장소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술이라는 특정 기술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분을 대상으로 촬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전 미팅을 진행할 때 미리 출연진분의 특화된 포지션 혹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퍼포먼스들을 미리 파악을 했고요. 저와 함께 작품을 진행하셨던 원태용 마술사께서 가장 주력으로 선호하셨던 스타일은 빠른 손놀림을 활용한 트릭보다는 신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스타일이셨어요. 그렇다 보니 촬영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이 계속 소모가 되실 테고 그러면 후반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좋은 결과물을 얻지 못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가장 체력 소모가 큰 종목들을 위주로 촬영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기획을 준비하실 때 출연진분의 특장점들을 미리 파악해서 그에 맞춘 촬영 환경을 준비해두면 촬영 현장 때 모두의 스트레스가 적어지게 되고 촬영 시간도 굉장히 단축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게 바로 기획입니다.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물, 음식 등의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한 기획 과정도 궁금하시다면 멋지게 먹방 시네마틱 영상을 만드신 현 감독님의 영상 제작기도 한번 시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술을 소재로 분위기를 구상할 때 처음에는 조금 거친 느낌의 중후한 스타일의 촬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촬영 장소를 답사해보고 마술사분께서 촬영 때 활용하실 퍼포먼스들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거친 느낌보다는 오히려 몽환적인 느낌으로 가는 게 왠지 더 감성적인 영상으로 완성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더 극대화시킬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무대 같은 곳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는 스모그, 포그 머신을 가져오게 됐어요. 물론 이 영상 전체에 스모그를 다 뿌리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어두운 환경에서 조명을 활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느낌이 꿈속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실제로 연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카메라를 어떤 스타일로 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짐벌을 굉장히 많이 쓰는 타입인데 이번 촬영에서는 퍼포먼스 특성상 소품을 위로 던지거나 이렇게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쓰는 씬들이 많아서 이 전체의 모습을 최대한 담아내고자 삼각대를 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삼각대에 카메라를 거치해서 활용할 때는 넓은 공간을 한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 1635 자이즐 광각 렌즈를 주로 사용하게 됐고요. 그 외 촬영들은 bokeh를 위해서 35mm f1.8의 단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시네마틱 영상이라고 해서 항상 카메라를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이내믹한 역동감을 위해서는 카메라 무빙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방식의 촬영을 하시더라도 화면 내의 피사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충분히 지루하지 않는 촬영본을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마술사분의 특기인 저글링 퍼포먼스를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글링이라는 묘기가 무언가를 던지고 돌리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물체가 움직이는 동선을 그대로 따라서 촬영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빠른 피사체를 따라가는 촬영을 할 때는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촬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출연진과 함께 충분한 연습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고 싶으실 때 활용하기 좋은 카메라 운용 방법은 별도의 장비 없이 손만으로 촬영을 하는 핸드헬드 기법의 촬영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핸드헬드 촬영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다리로 이제 올라가서 기술을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극적으로 완전 아래서 위로 찍으면 이제 더 뭔가 연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로우 앵글 촬영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명 세팅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일단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기본 3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3개가 각각 색온도가 가운데 거랑 양쪽 끝에가 달라요. 이제 가운데는 너무 하얀색으로 하면 피부 특성상 하얗게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4500에서 5000 사이 정도로 지금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사이드 끝에 같은 경우는 백색 그런 계열보다는 좀 노란색, 그래도 주변 광 느낌으로는 좋을 것 같아서 양쪽은 제일 낮게, 그리고 가운데만 약간 중간 정도로 맞췄습니다. 어떤 컨텐츠의 영상을 편집할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편집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시네마틱 스타일의 영상을 만드실 때는 단 몇 가지 기능들만 충분히 연습하셔도 꽤 괜찮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편집 스킬을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센스를 키우시는 노력까지 하신다면 여러분들만의 개성 넘치는 시네마틱 영상을 만드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준씨가 이번 제작기를 통해 시네마틱 영상을 만드실 때 공통적으로 들어갈 만한 센스들과 편집 기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을 탄탄하게 짜놓은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똑같은 씬이더라도 최상의 퀄리티를 위해 같은 씬이지만 다양한 동선이나 각도로 촬영하기도 하고, 즉흥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여행 장르의 시네마틱 촬영이라면 조금이라도 괜찮은 장소 촬영해 두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수많은 촬영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포인트가 최대한 그대로 나온 촬영본들을 위주로 선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단연해서 그런지 이 선별 과정을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좀 안타까운 적이 있어요. 이번 시네마틱 영상에서는 불붙은 봉으로 저글링 퍼포먼스를 촬영할 때 아래서 위로 수직 촬영을 진행할 때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물을 계속 던지다 보니까 출연진 분조차 정해진 경로가 없이 사물이 움직이는 대로 몸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저는 최대한 중앙을 기준으로 제가 원하는 3개의 불이 한 앵글에 들어와 있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 촬영을 진행했고, 그 중에서 3개의 불이 가장 잘 나온 촬영본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불로 저글링을 하시다가 그 마무리 포즈 때 팔과 다리가 길어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역시 여러 번 촬영을 진행한 다음 깔끔하게 봉을 잡으신 그런 촬영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집할 영상을 선정하실 때 잘 나왔네. 정도의 영상을 선정하시기보다는 내가 원했던 특정 포인트들이 가장 잘 담긴 촬영본이네 라는 접근으로 선정해 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편집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은 먹방 시네마틱 제작기를 만드신 현 감독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네마틱 편집에 대해 타이밍 센스를 중심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촬영본들을 선정했다면 영상 클립에 어느 정도 길이까지를 컷편집용으로 넣을지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영상 길이도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제일 쉽고 좋습니다. 쓰고 싶은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4박자까지도 길게 쓸 수 있을 테고 2박자 정도 길이만 될 수도 있고 짧으면 1박자 정도의 길이의 영상만 쓰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시네마틱 영상의 음악을 선정하실 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비트가 뚜렷하게 들리는 음악을 사용하신다면 박자를 구분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을 하실 때 작업 영역에 음원을 가져와서 그 음원의 클립을 보시면 박자에 맞춰서 비트가 둠칫둠칫 하는 구간마다 음파들이 뾰족하게 솟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뾰족한 위치들이 화면이 바뀌기 좋은 포인트 구간으로 각각의 영상 클립 길이들을 맞추기가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음악의 박자 타이밍에 맞춰서 컷 편집을 하시다 보면 애매하게 영상 길이가 길거나 짧아서 좀 아쉽거나 잘라놓은 영상은 대략 1박자 정도 길인데 2박자 혹은 그 이상으로 늘리고 싶은 경우가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적절하게 사용해주시면 좋은 기능이 바로 속도 조절, 스피드 램핑입니다. 여기서 영상 속도의 완급 조절을 어떤 타이밍에 쓰시느냐에 따라서도 영상미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요. 영상 속에 피사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구간 혹은 카메라 무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정말 멋있는 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봉으로 저글링 묘기를 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봉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봉이 올라가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도달하는 타이밍에 슬로우 모션을 걸어두었고요. 봉이 다시 점점 내려오는 타이밍에 본래의 속도로 점점 돌아오게 완급 조절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봉으로 하는 저글링 씬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똑같은 타이밍으로 막 던졌을 때는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 슬로우 모션을 걸었다가 봉이 내려오면서 속도도 다시 빨라지게끔 조정을 했고요. 불이 붙은 3개의 봉을 돌리는 영상에서도 가운데 봉을 던지는 딱 그 순간이 가장 역동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슬로우 모션 봉 한 개를 사람 몸 뒤로 던지는 그 타이밍에도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슬로우 모션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타이밍에서만 슬로우 모션들을 걸어도 센스 있는 그런 트렌디한 영상미를 얻게 되실 거예요. 의도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카메라를 고정시켜두고 촬영을 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촬영본은 막상 편집을 하기 위해 작업 영역에 가져와서 모니터링을 하시다 보면 영상이 왠지 좀 심심한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쓰자니 왠지 좀 아까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고정 촬영본을 아주 약간씩 점점 확대하거나 점점 축소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회전까지 시키는 편집 연출을 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언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루함은 줄이고 텐션을 유지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출 범위상 무대를 넓게 활용해야 하는 고정 촬영본이 많아서 대부분 점점 확대를 하거나 점점 축소를 하는 편집 방법을 구상했고요. 아무래도 확대를 많이 할수록 영상 화질도 점점 뭉개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FHD 기준으로 마지노선의 최대 비율 수치는 약 115 전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약간은 영상을 회전시켜도 시퀀스 영상 사이즈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확대 혹은 축소와 동시에 회전 기능으로 영상 클립을 살살 돌리는 그런 편집 기법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에 말씀드린 확대 상태의 비율 수치를 FHD 기준으로 115 정도로 설정했을 경우 돌릴 수 있는 적정 회전 수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율 및 회전 수치를 키프레임으로 조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작업하실 영상 클립의 속도가 원본 속도가 아닌 스피드 램핑을 적용한 클립이라면 해당 영상 클립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중첩 기능을 적용하셔서 중첩 시퀀스 형태로 변형시켜야 위에 기능들이 적용됩니다. 이번 마술 시네마틱 영상을 구상할 때 전반적인 색감은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노란색 톤을 묻히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특히 불이 나오는 씬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질감도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않고요. 참고로 색 보정을 적용하실 때 팁으로는 컷 편집한 영상의 클립 하나에 일일이 다 적용하시기보다는 영상 클립들이 있는 트랙보다 더 위 트랙에 조정 레이어들을 만드셔서 그 레이어에 색 보정을 적용하시면 일일이 한 개의 영상 클립에 색 보정을 적용하실 필요 없이 조정 레이어의 길이만 늘려서 일괄적으로 한 방에 색 보정을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색 보정을 쉽고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은 준씨 필름 채널의 편집 튜토리얼 32화를 시청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디테일한 색 보정은 상단에 색상 탭을 들어가신 후 오른쪽에 뜨는 다양한 메뉴들을 활용해서 원하시는 느낌을 얻으시면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노란색 톤 위주로 색감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색상 탭에서 기본 교정 메뉴를 열어서 온도 수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불이 나오는 영상 클립은 불의 색상 자체가 약간 노란 느낌의 톤이기 때문에 굳이 온도 수치를 조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밝은 부위와 어두운 부위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야 더 멋져 보일 만한 그런 씬들도 있었는데 LED 봉으로 풍선을 뚫고 가는 마술이나 초록색 링들을 활용한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어두운 부분은 완전히 확실하게 더 어둡게 만들어버려서 LED만 돋보이게 하면 더 좋기 때문에 기본 교정 메뉴에서 톤 기능에 있는 어두운 영역의 수치를 최대한 많이 낮췄습니다. 저는 야간 촬영이나 이렇게 어두운 실내에서의 영상 촬영본을 편집할 때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 이 두 가지 수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특히 어두운 영역의 수치를 낮출수록 노이즈를 상쇄시킬 수 있는 효과를 덤으로 얻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모든 부분이 너무 어둡게 보여버리면 조금 음침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의 수치를 조절한 다음에 밝은 영역의 수치를 적절하게 올려서 피사체는 잘 보이게끔 유도를 해줍니다. 혹시라도 이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해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영상에서 보여지는 색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동시에 더 뚜렷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대비 수치를 조정하실 경우 한결 더 원하시는 안부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요. 어때요?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 기능들만으로도 충분히 시네마틱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만큼 탄탄한 기능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영상 제작자분들이 애용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팁과 이해하기 쉽게끔 노하우들을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유쾌한 영상 제작기와 다양한 영상 제작 튜토리얼이 있는 주인씨 필름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어도비 코리아 채널도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따끈따끈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팁들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인씨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